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서민 경제를 핥히고 갔던 2023년, 내년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요 경제 이슈와 부동산 이슈, 김준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정말 힘들고 팍팍한 한 해였습니다. 예.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올 한 해 서울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이제 그 4분기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1분기 때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에 이제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2분기 때는 이제 상승 기조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3분기 7월에서 9월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 기조로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계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대출을 약간 좀 죄기 시작하니까 이제 4분기 이제 10월부터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보면은 처음에 이제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의 장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2024년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집니다. OECD에서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반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 한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끼칠 어떤 호재라던가 악재가 무엇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대한상공회에서 이제 경제 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고 응답한 분들이 이제 92% 이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이 아니라 후년부터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이제 63%나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좋아진다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은 경제가 내년 하반기, 빨라야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부터 좀 나아질 거라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먼저 호재는 별로 없고요. 악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저성장 국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보면은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국지전이 언제 빨리 종식이 되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쟁들이 이제 조기 종식이 돼야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수출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역시 이제 금리가 어느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거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지금 PF 대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PF 부실 대출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정부가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이 PF 대출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터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이제 총선 이후에까지 이제 막다가 터지게 되면 이게 일시에 이제 많은 PF 금융 대출이 부실 대출이 터지게 되면 이 금융권이 상당히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내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여러 가지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내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입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기사들을 쭉 봤는데요. 내년에 오른다고 하는 전문가와 이런 전문 기관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예. 하락폭은 뭐 2%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기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하반기 때는
조금 회복 기조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실 PF 문제가 이제 우리가 불거지는 게 거의 5월 전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를 지나서 미국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네.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5월, 6월 이후에 부실 PF 대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까지도 우리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금융기관의 이제 불안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반기도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은 좀 약간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앞으로 계속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오르는 곳이 있고 떨어지는 곳이 있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와 내년도 서울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